안녕하세요, 모터리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기아차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가 된 날이에요. 모닝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모델이고 3년 전에 이제 신차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분 변경이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위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안전장비 그리고 트림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기도 해요. 트림이 바뀌면서 삭제된 기본 옵션들이 추가 옵션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장비들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일단 트림별로 한 30-40만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풀옵션을 하게 되면 이전 세대 모델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경쟁 모델인 스파크와 비교해봐도 시작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옵션을 다 넣게 되면 한 160만원 정도는 모닝이 조금 더 비싸요. 물론 비싼 만큼 들어가 있는 것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일단 달라진 부분부터 살펴보시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포르쉐한테 소송 안 당할까요? 4포인트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물론 모닝뿐만 아니라 다른 기아차에도 이런 식으로 주간주행 등을 해석해 놓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헤드램프 안쪽에도 그릴 바가 마치 이어져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꾸며졌고요. 이 아래쪽 부분에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상당히 예쁘게 발광이 되더라고요. 네, 그릴 디자인도 더 날카롭게 바뀌었고, 이 셀토스에서 적용되어 있었던 이런 그래픽이 모닝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릴에 크롬 장식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네, 경차 디자인의 핵심은 단순해요. 차를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게 경차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차체 끝부분으로 밀어놨고요. 이런 장식 부분도 차의 경계면까지 쫙 뽑아져 놨습니다. 공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실제로 구멍도 뚫려져 있습니다. 이런 할로겐을 사용하는 안개등 그리고 이런 장식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기존 모닝은 외장 색상이 10가지 컬러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7가지 컬러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 안개등이나 범퍼에 포인트 컬러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커스터마이징하는 느낌이 좋았는데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그런 게 사라져서 좀 아쉽기도 해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보닛이 특별히 알루미늄이 있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MPA라고 굉장히 크게 써있는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3기통 엔진이에요. 기존에 있던 엔진을 조금 개량했다고 합니다. 배기량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마력이나 최대 토크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더 이제 부품들을 개선했다고 하고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붙었습니다. 변속기는 기존의 4단 변속기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엔진룸 형상, 전용 배터리 이런 것들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 모델인 스파크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마력이나 토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미한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다만 연비는 조금 더 모닝이 좋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기, 배기량이 정해져 있는 이 세그먼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이제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휠입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 마감도 훌륭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이전 버전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체 길이, 크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골격이나 셰시 부분을 크게 손대진 않았어요. 이렇게 작은 차는 뭔가 더 장식을 꾸미면 차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면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밑에 하단에 포인트를 주면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 차가 바닥에 좀 깔려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까지도 집어넣었습니다. 네, 연비는 타이어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요. 네, 14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모델보다 조금 더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연비가 높아졌고요. 스파크보다는 좋은 연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작은 경차에는 무조건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드럼 브레이크가 단가도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 있어요. 솔리드 타입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죠.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이렇게 한번 마감을 하는데 경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죠. 그냥 방청 처리된 부분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선이 아마 사이드 브레이크 선일 거예요. 뒷모습은 일단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입체적으로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예요. 뭐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최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램프인데 굉장히 예쁘죠? 이 머플러, 이 페이크 머플러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뭐 귀엽습니다. 나름 귀엽고 이렇게 크롬으로 또 처리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좋아요. 이 반사등 있는 부분들도 디자인 해석을 좀 잘 해놓은 편이죠. 네, 모닝과 스파크는 결국 디자인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최근 스파크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나온 모닝의 디자인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경차를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은 7인승 SUV에 3열까지 세웠을 때 나오는 트렁크 공간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는 또 어느 정도의 공간은 또 마련이 되어 있고 타이어 수리킷 그리고 공기압 측정기가 놓여져 있네요. 시트를 6대4로 접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접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공간을 쓸 수가 있겠죠. 진짜 좁다 진짜. 경차 오랜만에 봤더니 상당히 좁네. 아, 그리고 이게 생겼네. 이게 원래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없게 되면 시트 접을 때 안전벨트가 이렇게 물리거든요. 안전벨트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안전벨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이제 최고급 트림이기 때문에 갖춰놓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는 뒷좌석도 접을 수가 없고 심지어 뒷좌석에 헤드레스트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 뭐 목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아마 그냥 이 차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창문도 다 내려가고 경차는 굉장히 작은 차라서 모닝이 스파크보다 전고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공간 자체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썬루퍼가 적용되어 있음에도 이 위쪽을 좀 많이 파놔서 실질적으로 머리 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다리 공간이겠죠. 지금 시트를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에 맞춰 놓은 상태예요. 네, 제 키가 신장 175 정도 되는 걸 감안하시면 보통 거의 뭐 일반적인 평균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무릎 공간에는 주먹 하나가 여유롭게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허리를 조금 비스듬하게 앉으면 앞시트에 살짝 닿는 정도예요. 등받이가 주머니가 있는 부분, 시트 포켓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재질인데 이쪽은 시트 포켓이 없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닿았을 때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딱딱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것도 원가 절감이긴 하거든요. 이쪽 한 부분만 이렇게 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대수로 승부하는 경차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뒷좌석을 태울 걸 고려한다면 양쪽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 특별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열선도 없고 에어컨 송풍구도 없고요. 운전석만 오토예요. 나머지는 원터치가 되진 않습니다. 네, 실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한데 모니터가 1인치 더 커졌어요. 기존에 7인치였는데 지금 8인치로 모니터가 커졌고 나머지 부분들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외장 컬러의 컬러 포인트가 사라진 대신 이 송풍구나 이 센터 콘솔에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생긴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소하게 이런 부분들 버튼류 디자인들이 전부 달라졌고 자주 누르게 되는 부분들의 플라스틱 마감은 뭐 경차치고는 훌륭한 편입니다. 상당히 터치들이 견고하게 딱 붙었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네. 이런 부분도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좋은데 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확실히 그 경차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보통 우레탄을 사용하는데 이거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들이 전부 사용이 됐고 이런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보통 인조가죽 많이 쓰는데 전부 이제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액센트를 줘서 예쁘게 좀 꾸미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확실히 경차는 개발 비용이 상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나 음료수를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쓰다가 음료를 먹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컵홀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돼 있네요.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 같은 것도 여전하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눌렀을 때 느낌이 괜찮은 편이에요. 자, 이런 자연의 소리도 들어가 있고, 이런 UI는 최신 기아차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아마 무선으로는 안 되고 와이파이로는 안 되고 폰을 꼽아야 될 거고요. 하트홈, 그리고 카카오 지원, 음성인식 지원, 이런 시스템까지도 전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안전 장비들이 꽤 많거든요.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 해주고, 후측방 안전 보조, 주차 안전 보조,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들, 이런 버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차로 유지 같은 경우가 경쟁 모델인 스파크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신 스파크는 고장력 강판을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했고, 에어백이 8개, 모닝은 에어백이 7개,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장력 강판 같은 경우는 스파크가 모닝보다 많이 썼고, 모닝이 한 44%, 차체의 44%를 고장력 강판으로 만들면서 3세대 모델 처음 내놓을 때 통뼈 경차 이런 거 마케팅 했었거든요. 하지만 스파크가 골격 자체, 고장력 강판을 사용한 비중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핵심은 이제 또 변속기도 논란이긴 했는데, 사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변속기는 안 바뀌었습니다. 기존 4단 변속기가 적용이 돼 있고, 지금 1, 2, 3, 4, 이거 굉장히 옛날 방식인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고수를 하고 있네요. 네, 간단하게 모닝을 살펴봤고요. 조만간 시승차가 준비되면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 모닝이 갖고 있는 새로운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승을 하게 될 때는 가격표, 옵션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명이었습니다.